황금알농법 대표 박계입니다. 지금 여기는 경남 함양 지역에 딸기 재배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월 9일 오후 지금 4시 45분 47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도 딸기가 보면 반토막 딸기, 이렇게 반토막 딸기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딸기는 가리가 과다돼서 먹고 있는 형태다. 그러나 많이 심하진 않다. 그 말은 연맥에서 노란색이 그리 많지는 않다. 그래서 가리 가다 형태의 딸기다. 근데 안에 속잎은 지금 좀 살이 찌고 올라오는 게 조금 더디 올라온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전에는 과거에는 한번 팁번이 약간 온 적이 있다. 지금 현재는 팁번이 없다. 그래서 일야방을 이제 거의 다 따먹은 거, 다 따먹고 이제 마지막에 2개 남아 있고, 또 꽃대가 이렇게 요는 뭐 꽃대가 지금 안 나오고, 여기 나와 있는 꽃대가 나와 있고, 일야방 다 따먹고 이야방 꽃대가 나와 있고, 이야방이 첫 꽃대가 이렇게 좀 탔다는 것도 있고, 이야방 때가 일야방 다 따먹고 이야방 때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건 또 깔끔하고 괜찮고 그렇다는 거죠. 요것 일야방 다 따먹고 이야방 꽃대가 약간 끝에 약간 팁번에 의해서 탔다. 딸기에서 우리가 제일 아리까리한 게 우리가 팁번. 팁번은 칼슘 결핍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칼슘 결핍이라면 집집마다 똑같이 동시에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를 기공탈수다. 잎이 숨을 할딱할딱 써서 기공이 숨구멍이 상처가 나서 대사작용을 멈춘 다음에 그 큰 이파리가 영양을 먹지 않으니까 그 많은 비료를 쏙잎이 먹어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큰 잎이 기공이 상처가 났다. 탈수 상처가 났다면 그건 뿌리가 노화가 된다. 뿌리가 영양 공급을 못 받아서 노화돼서 죽는다는, 굶어 죽는다. 그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농가는 일야방에서 아주 잎을 큰 걸 가지고 있다. 엽이 한 10cm 에서 이상 되는 것도 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세가 일야방에서는 상당히 좋은 형태와 생산량을 한 상태에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이제 와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분이, 표면 이시가 수분이 43%, 이시가 0.81, 온도 13도 8분 나옵니다. 그래서 표면의 이시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잔량이 시가 지금 남아있는 거라든지 지금 시간에 표면의 시가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닥층의 이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바닥층에 측정기를 깊숙이 꼽아서, 자, 바닥층에 수분이 99.9, 99.9, 이시가 0.88, 온도 12도 3분. 그렇다면 여기는 과습 증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뿌리의 아래쪽 뿌리가 활동량이 좀 부족하다. 그와 동시에 잎 두께가 얇아서 뿌리가 아래쪽에 뿌리가 좀 부실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여기가 과습 증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99%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좋다. 배지의 그 섭은 35에서 45%가 제일 좋다. 그러나 좀 더 있는 건 괜찮으나, 이게 99.9가 나온다면 그건 좀 높게 나온다. 그건 좀 안 좋은 증상이다. 지금 현재 1월 달에 우리 남부지방이나 온도가 낮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잔량 이시는 2.7 정도가 제일 맥시만 높은 거다. 그럼 2.7을 이시를 잔량을 가지려면 공급원 이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 공급원 이시는 잔량 이시 대비
훨씬 높아야 된다. 그 양이 그 1.3을 플러스해서 약 4.0이 돼야만 2.7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비분량을 가지고 있어야 겨울에는 충분한데, 우리가 겨울이 됐을 때는 낮 일장 기온 전체가 작아서 기공으로서 정산 작용 양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은 이시를 더 높게 가져가서 그래서 짧은 시간에 많이 먹고 잔량 이시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라면 우리가 양액을 아침에 첫 타임 주고 두 번째 타임에 배액이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 나오면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줘라. 그게 제일 안정적인 것 같더라. 그렇지 않고 첫 타임에 배액이 나온다. 그러면 두 번째 번에 주고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주고 배액이 나오느냐, 두 번 주고 나오느냐, 세 번 주고 나오느냐, 그 차이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배액을 한 번 더 나오게 주는 게 안정적인 양의 공급원인 것 같다. 그래서 잔량 이시는 지금 현재 많이 주는 농가들은 3.5, 3.7까지도 줍니다. 그런데 잘 먹고 해가 없다면 많이 주는 게 제일 좋다. 그런데 이 시를 높게 줬다고 해서 우리가 4.0을 줬다 해서 잔량이 4.0을 갖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배액을 측정하면 먹고 있는 이 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잔량 이시, 근권에서 표면 이시, 그다음 아래쪽에 이시를 측정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딸기 포기마다 뒷번 오는 포기도 있고 안 오는 포기도 있고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기를 심어놨을 때 일액을 많이 맺으면 장애가 많다. 그래서 일액을 안 맺게 해야 된다. 일액을 맺음으로 인해서 시드름병, 유황병, 짱잎, 그 다음에 꽃썩음, 그 다음에 꽃받침 마름, 이런 다양한 질병이 생긴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라면 그 가리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 A통, B통 이런 중에 그 질산 아모늄이 들어가도 되는 우리가 양액 탱크에 질산 아모늄을 1톤에 질산 아모늄을 1kg에서 한 포에서 두 포까지 더 이어서 그 양을 공급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딸기는 반토막 딸기가 나온다. 그 말은 가리 함량이 높은 딸기다. 그래서 가리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질소 함량을 더 늘려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연면 11호선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물 500에 지금 잎 두께가 얇아서 2리터 공급하는 게 더 좋고, 설탕은 1.5kg 그렇게 공급한다면 참 좋은데, 지금 딸기가 꽃받침이 약간 누리끼리한 희득끼리하다. 이 말은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비분이 적다는 뜻입니다. 비료가 적다. 그래서 이 씨값을 더 올려줘야 된다. 이거보다 비료가 더 작으면 일액을 맺어서 일액 물방울이 꽃에 들어가면 꽃이 사가버려요. 그래서 새카맣게 녹은 것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일액이 잎에 떨어지면 잎이 말라버리고, 그리고 꽃받침에 떨어지면 꽃받침이 말라버리겠죠. 그 비분이 적어서 일액이 떨어져서 이 꽃받침이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이 씨가 부족하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공급은 이 씨 몇 주입니까? 1.2주나. 1.2에. 그 양의 횟수는 몇 번 줍니까? 4회. 4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수분이 99가 나와요. 수분이 잔량이 아래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줄여야 된다. 그래서 수분은 아래쪽에 뿌리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도 이 씨가 0.8 내외 정도 나오고 아래쪽에도 0.8에 가까이 나오는 거죠. 잔량이 싫어. 그런데 횟수를 마르게 주가지고 배액만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리고 횟수를 줄이고 배액을 적게 나게 해갖고 이 씨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줬을 때 배액이 나오느냐, 두 번 줬을 때 배액이 나오느냐. 첫 번째 줬을 때 배액이 나오면 한 번 주고 두 번만 줘라. 두 번째 배액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줘서 세 번만 줘라.
그걸 하루에 나누어 줘라는 거죠. 그리고 측정했을 때 아래쪽에 이식값은 높고 아래쪽에 이제 수분은 높고 이식값이 낮아야 돼. 그래야 아래쪽에 뿌리가 건강하다. 그 지금 형태로는 과습을 해서 뿌리가 아래쪽에 약하다는 거죠. 이시도 낮다. 그래서 이시가 낮아서 꽃받침이 희득거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리가 많아서 반토막 딸기가 나온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연면 시비를 예, 골드 그린이나 칼라를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준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 물 500에 2리터에 설탕 1.5kg 그 정도 줍니다. 2리터에 설탕 1.5kg. 지금 얼마 전에는 우리가 저 아랫잎이 마른 게 없었던가 이런데 아랫잎들이 모르겠어. 잎을 정리를 해서 뭐. 정리할 때 그 누르누르하게 마른 거. 그래도 그런 게 있겠지 뭐. 그게 있었다면 일액이 맺었다는 거죠. 그 지금 최근에는 일액이 잘 안 맺는 형태죠. 예, 그럼 일액이 안 맺는다는 거는 장애에 의해서 안 맺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지금 티분기는 없거든요. 근데 공급은 이시가 부족하다. 더 이시를 줘야 된다. 근데 물 횟수는 줄여야 된다. 과습이 된. 그리고 밑에 있는 뿌리가 산소 부족으로서 활동을 잘 못해. 그게 지금 현재입니다. 하여튼 일화방에서는 상당하게 품질이 좋고 이렇게 잘 나왔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부족하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짱잎, 짱모. 그건 짱잎, 짱모는 어릴 때 육묘에서 병이 들어온 거고, 그건 육묘에서 왜 병이 들었냐? 그 육묘상에서 아침에 잎 테두리에 일액을 맺었다. 일액은 뭐냐면 뿌리에 건건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분해한 아미노산 단백질이다. 요 일액이 흘러서 몸통에 여기 줄기에 묻으면 병이 생기면 내나 그 병이 되고, 그게 심어놓고 정식해놓고 그 잎에서 많은 일액이 여기 관부에나 뿌리에 묻으면 시들어서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것도 역시 시들은 병 가는데 그것도 동일한 병이라는 거죠. 일액이 맺히면 또 우리 일액이 여기 떨어지면 여기 꽃이 사가버리가 새카맣게 사인 거 있죠. 네. 검은 게 있어요. 그렇죠. 사가버린 거. 그것도 일액에 의해서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꽃받침에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는? 꽃받침이 이렇게 말라버리죠. 이게 새카맣게 말라버리죠. 그 어머니가. 그것 또한 비료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럼 일액이 잔량시가 1.2가 넘어가면 2.5를 주고 잔량시가 1.2가 남아있으면 일액을 안 맺어요. 근데 어떨 때는 3.0을 줘도 일액을 맺게 돼요. 그럼 3.5를 주고 일액을 안 맺게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럼 지금 잔량시는 2.7이 제일 높은 수치다. 근데 그 현상은 내가 자신이 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혼합 양액을 한번 A통, B통 영양을 떠가지고 밖에서 물을 좀 떠가지고 이 시를 측정해가지고 3.5를 맞춰가지고 요 구멍에다가 내 폭이 좀 주보면 돼. 한 1m에 하루에 2번씩 줘가지고 잔량 시를 측정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3.5로 줬다가 얘 딸기가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있는 그 배지 상토에 이식값하고 중탕이 돼가 줄어드는 거죠. 얼마 안 올라가요. 그 주면 얘가 통통하게 금방 누리끼리 한 게 진하게 색이 바뀌어요. 지금 현재는 영양실조다. 그래서 이하방 꽃대가 나오긴 나왔지만 이 살이 빠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공급으로서는 3.0 이상 뭐 4.0까지 준다고 해서 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는 팁번이 없이 잘 관리하셨다는 거죠. 그 환기를 조절 잘해가 실내 습을 유지했다는 거죠. 특별히 요 실내 습 장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런 건 없죠. 네, 없는데 실내 습이 떨어지면 요 잎에 팁번은 요 잎이 그 대기 하우스 실내 습이 낮은 상태에서 햇볕이 여기 바로 맞아서 숨을 할딱할딱 써가지고 기공에 탈수가 됐다. 기공이 숨구멍이 상처가 나서 대사작용을 멈추면서 얘 잎이 영양을 안 먹어서 새잎이 작은 게 다 먹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다 작은 잎들이 지금 여기 잎이 까베기가 되고 있잖아요. 잎이 까베기 되는데 팁번은 아직까지 발생 안 했다는 거죠. 팁번은 그런데 여기 까베기 된다는 건 이 잎에 상처가 나서 장애가 일어났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앞에 많이 깃벌이. 그렇죠. 요게 일어난 원인이 그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고 대기습 낮은 날 환기를 시켜버리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뽁뽁이 필름을 계속 씌고 나니까 훈훈해가지고 이게 안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값이 뽁뽁이 필름 씌워가지고 약간 어둡거든요. 뽁뽁이 필름. 산란광이 돼가지고 잎 옆 온도가 낮다는 거죠. 옆 온도가. 그럼 우리가 여기에 그 시설이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단에도 우리는 딸기를 재배할 수 있어요. 하단에 재배 안 하는 거는 우리가 상단과 하단의 그 차이 때문에, 하단에 우리가 딸기를 재배 안 하는 그 원인은 잎에 그늘이 지니까 잎에서 영양 흡수가 됐다는 거죠. 그럼 하단에 이 실을 더 주면 돼요. 이 실을 더 올려주면 하단에 재배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여기 높아서 여기 재배해도 괜찮아요. 바닥에 재배한다고 해서 딸기가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1액이 안 맞을 이상으로 이 시값을 올려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말 듣기는 일액이 맺혀야 된다 하는데 일액이 있으면 안 좋은 게네 그러면. 1액이 있으면 병을 일으키죠. 아. 유튜브 나와도 됩니까? 예.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우리 반갑습니다. 유튜브 회원한테 뭐 인사를 한마디 전해드려서 우리 함양 딸기 좀 홍보도 하시고요. 예, 뭐 어쩌든지 우리 황금만 농법 사장님 모셔가지고 또 교육도 잘해주시고 하는데, 뭐 어쩌든지 여기는 뭐 고랭지라서 그런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당도도 좋고 과일도 좀 야물긴 야물입니다. 아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온도를 낮추면 더디 크기 때문에 야물어져요. 아, 그래서 예, 그렇죠. 오후에 일찍 닫아가 35도까지 끌어올리라 그러거든요. 우리 그리는 안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더디 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딸기는 일찍 열었는데 수확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요. 그럼 오후에 일찍 닫아가 환기를 안 열어도 되는 시점에 닫아버려야죠. 그러니까 빨리 키워야죠. 그래 빨리 키워야 되는데 그 기간을 우리가 시원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생산량이 더디다. 우리는 일찍 그 꽃대가 1화방 엄청나게 일찍 나와가 좋았는데 2화방 이게 자꾸 더디고 있는 거는 우리 온도를 낮게 가져갔다. 그래서 온도를 더 올려야죠. 그럼 우리가 오후에 일찍 35도에 닫아가지고 닫아버리고 완전 닫아버리면 실내 습이 올라가요. 아, 그렇겠죠. 그렇죠. 닫아버리면. 근데 환기를 열어놓고 온도를 올려보면 어떻게 되면 바람 불어보면 실내 습이 떨어지겠죠. 그럼 잎이 더워서 온도에 의해서 덥고 햇빛을 바로 직사광선마다면 숨을 할딱할딱 써서 기공탈수다. 티번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칼슘 결핍이라고 그래서 바보들이 하는 소리다. 티번은 기공탈수다. 이제 이해되죠? 칼슘이 여기 많이 있잖아요. 계속 줬는데. 그런데 왜 티번이 와야 되느냐는 거죠.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티번은 기공탈수다. 그리고 딸기가 우리가 꽃받침이 말랐는데 약을 쳐야 돼요. 비록 이시값 올려야 돼. 이시를 올려야죠. 일액을 안 맺게. 이 실을 우리는 낮추는데. 저희들 생각은 내가 낮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짜를 해가지고 생산량 감소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딸기 매뉴얼이 정확한 매뉴얼이 있나고요. 아직까지는 좀 못 받아온 건 없죠, 잘. 그치. 며칠 전에 논산에 가서 답을 풀어왔어요. 뽁뽁이 필름을 씌우니까 티번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다 씌운단 말입니까? 어디 씌워도 관계없어요. 안 들면 되니까. 이중을 안 말아 올리면 되니까. 이중에서 조금 들어주고 일중에서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 되니까. 아래쪽으로 환기 시키고 위로 환기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천장 환기로 하면 섭이 빠져요. 티번 잘 알아요. 우리 견학을 가보면 대형온실 지어놓은 거 다 티번 있죠? 모르겠습니다. 뭐 잘 많이 안 가봤어요? 예. 대형으로 그 잘 지어놓은 것들이 돈을 투자했는데 티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내 습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딸기는 실내 습이 한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뽁뽁이 필름을 씌워놓으니까 산란광이 돼서 잎의 표면 온도가 작게 올라간다. 잎이 숨을 할딱할딱 안 쉰다는 거죠. 그래서 뽁뽁이 필름 씌워놓고 낮에 또 그 감아 올려버리면 안 되죠. 감아 올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또 직사광선을 맞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시금해서
딸기를 더 빨리 익게 해서 이제 비닐을 더 많은 걸로 씌우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농사 빨리 망하고 싶으면 이제 그렇습니까? 예. 더 어둡게 해가지고 아. 숨을 적게 들어 마시는 만큼 이 실을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 실을. 그렇죠. 여기 이래 좋은데 이거 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 한 줄만 심어도 이렇게 얼마입니까? 예, 저희들도 약 50%더 심으면 되잖아요. 요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이따다가 이리. 아니요, 막 여기 바닥에 심으면 돼요. 그래요. 예. 바닥에 심어도, 이 실을 더 주면 되니까요. 그늘이 지면 이 씨를 더 주고. 겨울에 지금 우리가 한금을 놓고 여름에 1.8이 최고, 1.8 이하, 겨울에는 2.7 이하. 전혀 다른 이야기죠. 배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양의 공급을 4.0을 주라 그러니까 1.2하고 몇 배 차이입니까? 2배도 넘게 되죠. 3배 됐죠, 3배. 그치? 예. 양산에서 조 회장님이 최고 몇 개 땄냐? 일화방에서 작년도에 35개까지 땄어요. 아이고. 3.7로 주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거 전혀 하늘 땅 차이죠. 우리는 딸기 티ಪ್ಪ는 뭐라 그래요? 양익을 많이 줘서 그렇다 그러죠. 예, 그렇다. 다 떨었죠. 그 말도 거짓말이고, 칼슘 결핍 말도 거짓말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우리가 딸기를 심어서, 딸기 육묘의 병은 뭐냐? 여기에서 일액을 맺어서 흘러내려가서 요 줄기에 맞으면 줄기가 병이 들고, 그 다음에 몸통에 맞으면 몸통이 병이 드는데, 육묘는 워낙 비료가 작으니까 병이 들어도 그냥 살고 있어요. 근데 비료가 조금 많은 건 시들어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딸기 정식해 놓고 나면 짱잎 짱모가 나오는 건 육묘에서 온 병이다. 그죠? 그런데 또 심어가지고 우리가 시드는 병 확 죽어본 거 있죠? 예. 그 이제 짱잎 짱모가 조금 나오고 죽었다 해서 욕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드를 확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난리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심은 사람 탈이에요, 그거는. 그 이틀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요 쿨러나 요 무인방정에 물을 뿌려가지고 아침에 여기 맺힌 일액을 씻어버리면 병이 안 와요. 일액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타고 내려가서 죽은 병인데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뭐 관부나 뿌리가 썩으면서 꼼꼼한 냄새가 나니까 뭐예요? 작은 뿌리파리 알을 까니까 작은 뿌리파리 약고 뭐 이런 복잡한 일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작은 뿌리의 파리는 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시드름병은 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위양병 약은 뿌릴 필요가 없고 맹물 씹이만 하면 돼요. 이 병은 번지는 병이 아니에요. 전염이 안 돼요. 전염원이 먼저 일액에 의한 아미노산 단백질이 묻어야만이 요거 말라서 건조대가 그 양이 늘어나야만이 병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딸기 육묘가 왜 비쌌느냐? 딸기가 심어놓으니까 죽으니까 또 살 거니까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팔리거든요. 근데 심어놓고 하나도 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딸기 먹물값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럼 생산원가가 전락이 되겠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딸기 육묘하는 분들이 안 죽는 묘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은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맹물 시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액을 씻어버리면 어제 것도 좀 씻기겠죠. 어제 것도. 그러면 일액이 줄줄 맺을 때 일액만 씻으면 딸기에 시드름병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병을 만들어가 죽여놓고 농약을 치고 있죠. 그러면 물을 쿨러로 돌리면 이파리 뭐, 쿨러로 돌려가지고 씻고 내놨을 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매일 씻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뭐 옷자람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설탕하고 연면식 해갖고 키를 낮춰야지. 잎 두께가 얇아지면 키가 자라버려요. 왜 그러냐면 일액도 뱉어내고 자기는 비료가 부족하면 잎 두께가 얇으면 무조건 키가 커요. 그렇죠. 예, 비료가 작으면 무조건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이파리를 크게 만들어서 그늘을 째서 밑에 놈을 갖다가 그늘에서 햇볕 광수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액을 떨어뜨려서 병을 일으키가 죽여서 자기가 잡아먹어요. 자연 환경에 사람보다도 식물이 먼저 전쟁을 한 건데 그 전쟁의 방법의 차이죠. 사람은 총칼을 쓰고 그죠? 활을 쓰고 그래야 했는데 식물은 그렇게 안 해요. 그늘을 찌워가지고 햇볕을 못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액을 떨어뜨려서
그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는 잿빛 곰팡이를 놈을 발생시켜가지고 그 놈이 딸기 그 피부에서 곰팡이가 펴서 그다음 그 곰팡이가 껍질 밑으로 들어가서 우리 그 체간부 물이 이동하는 영양에 관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버리는 거죠. 그 병만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비료를 더줘서 일액을 안 맺게 하는 방법하고 일액을 씻어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딸기 육면은 너무 굳게 키우다 꽂는 분하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가늘게 키워야 되잖아. 굵게 키우러 가지 다. 굳게 키우려면 비료 더 주면 되죠. 비료 더 주고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죠.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죠. 그리고 굳게 키울 때는 키워가지고 그 다음에 일액을 씻어버리면 되죠. 비료 더 주면 키가 작아져요. 엊그저께 논산에 갔을 때 이 실을 얼마 주냐면 3.0 주다가 3.5로 주거든요. 근데 3.5 함량에서 준 사람 아무도 없겠죠? 없죠. 모르지, 이제 뭐, 저희들은 없어요. 우리 최고 올린 게 1.2 정도 올리는데. 근데,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 못하고, 뭐 2.5, 뭐 3.대 주는 사람 있어요. 한꺼번에 놓고 계속 비료 주라 했으니까. 그 대신 티번은, 비료 많이 좀 더 심하게 와요. 우리가 그 딸기 안 여는 것들이 더 많이 오죠. 그 숨을 갖다 할딱할딱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뽁뽁이 필름에 해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훈훈해가지고 습도가 맞으니까 숨을 할딱할딱 안 쉬거든요. 그 딸기에서 직사광선이 문제예요. 직사광선. 그 핏번이 언제부터 오냐면 10월 20일까지 안 와요. 그때는 날이 뜨뜻하니까 외기에 실내 습이 40도 이상 되거든요. 40% 이상 되거든요. 그 11월 초 되면 계절풍이 불죠. 바람이 불고 실내 습이 떨어지잖아요. 실외에. 그때 11월 초부터 팁번 오기 시작해요. 근데 팁번은 칼슘 결핍이나 비료 과다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생각에는 이식이 높고 그라무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잔량 이시를 우리가 10월 15일에 잔량 이시가 2.1까지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어둡게 만들어내면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어둡게 만들면 또 원인이 뭐냐면 얘가 흡수하는 양이 적다는 거예요. 기공에서 정산량이. 그럼 적게 먹을 때 겨울에 이식값 올리라 그랬지 많이 먹을 때 이식을 낮추거든요. 그 봄에 많이 따는 집이 있고 가을에 겨울에 많이 따는 집이 있어요. 예, 그 말은 이식값하고 관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잎을 다 뜯어내밀고 있잖아요. 왜 뜯어내밀는지 원인을 모르죠. 추집다가 뜯어내밀고 이제 하엽 이제 늙었다고 좀 그게 늙은 게 아니고 일액이 떨어져서 이게 정상적으로 될 때는 이렇게 차름차름 말라 들어가요. 일액이 떨어져가 잿빛 곰팡이로 병이 안 생겼을 때는 착착 말라 들어가는데 일액이 떨어지면 여기 휘떡 말라버려요. 여기도 휘떡 말라버리고 일액의 양에 따라서 마르는 모습이 달라요. 그런데 일액을 씻어냈더라면 이게 그렇게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붙인 애가 지가 싹 말라 죽었더라면 그 영양소는 우리 딸기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딸기 이파리 심었을 때 큰 거 그거 뜯어내고 그 이상 이파리 뜯어내밀지 마라 그러거든요. 하나 또. 딸기 이파리에 들어있는 건 돈이에요. 그 영양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방출되고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이 나오거든요. 하엽이. 근데 하엽을 뜯어내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하엽 뜯어내밀었다고 특별히 돈이 더 나온 건 없어요. 여기 작업할 때 이제 조금 너무 잎이 많으면 또 이제 걸그치고 한 게 많이 걸그치고 또 딸기도 딸 안 때 또 안 되고. 보이잖아요. 또 딸 때. 딸기는 아래 있잖아요. 아리에서도 좀 많이 안 보입니다. 일이 정비돼 있으면은 그 가능성이 많죠. 근데 조금 더디더라도 그거로 인해 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회전율이 빠르고 그 잎이 우리가 심었을 때 요 조그마한 잎 있잖아요. 이게 익으면 5월달까지 가야 돼. 5월달까지 살아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잎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잖아요. 비료를 먹어내고 힘이 생기잖아요. 잎이 적으니까 비료를 못 먹어내잖아요. 지상부에서 내려가야만이 뿌리에서 가져올 건데 내려가는 양이니까 작으니까 뿌리가 일을 못 하잖아요. 잎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해야만이 많이 가져올 건데 많이 가져오질 못하잖아요. 또 비료 주지도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 농장에서는 해수를 줄여야 된다. 왜?
그 두 번째 배액이 나왔을 건데 세 번, 네 번 죽었다는 거죠. 그건 배액은 양액 주고 나서 배액이 나오면 그 뒤에 한 번만 더 줘라. 한 번만. 첫 타임에 양액이 나오면. 배액이 나오면 그 뒤에 한 번만 더 줘야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뒤에 안 나올 거거든요. 이제 줄어들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얘가 지금 한 번만 주고 안 줘도 며칠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얘한테 지금 한 3.5 정도로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한 일주일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5로 두 번씩 줘도 괜찮고. 우리가 양액 이식값을 우리가 뭐 0점 몇 올리라 그런 거 다 뻥이에요. 한 번에 3.5로 올린다고 얘가 뭐 죽거나 장애나 그건 없다는 거죠. 왜? 지금 잔량시가 0.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걔가 들어가도 이 시가 별로 안 올라가요. 그 얘가 먹는 게 3.5를 준다고 해서 뿌리가 상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 시를 많이 먹으면 얘가 다 죽어버려요. 생장 때문에. 생장 때문에 여기 뒷번이 아닌 잎이 많이 높으면 녹아버려요. 계절의 이시값보다 높으면. 잔량이 시가 2.7이 넘어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잔량시가 2.7이 안 넘어간다면 장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3.0이 잔량 이시가 넘어가도 큰 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나 말기나 2.7이 맥시만으로 보죠. 그래서 거기다가 0.3 정도 낮추고 써라. 혹시라도 더 장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환경 개선을 한다면 그 뽁뽁이 필름을 씌워가지고 그거는 그것도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째도 한기는 옆구리를 하니까 그죠. 그리고 음달 쪽으로 한기를 해라. 음달 한기를 해라. 반대쪽이네요. 북쪽이도 하고. 그렇죠. 보통 사람들 다 양지 쪽으로 하러 가잖아요. 음달 한기를 해라. 그리고 비닐이가 햇빛 맞는데 작물이 맞는 데까지 비닐을 씌워놔라는 거죠. 뽁뽁이 비닐. 그러면 얘들이 표면 잎의 표면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숨을 할딱할딱 안 쉬거든요. 우리가 심어놓고 우리가 차항망 씌워놨을 때는 훈훈하죠. 습이 높죠. 근데 우리가 비닐을 벗겨버렸을 때 실내 습이 없을 때 뜨거워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죠. 팁번은 칼슘 결핍이 아니다. 이시가 높아서 뿌리가 죽는 게 아니다. 이제 얼쭉 정리가 되지. 예. 예. 그런데 이시가 그 잔량시가 높으면 생육이 빠르고 호흡 장애가 많기 때문에 팁번이 올 때는 더 강하게 옵니다. 근데 실내 습을 갖다가 우리 요 무인방적이나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물뿌리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 기계 장치를 해서 실내 습이 40% 이하 되면 여기서 작동해서 맹물 시비가 되면 되죠. 맹물 뿌리가 습이 40% 이상이 되면 팁번하고는 무관하게 되죠. 그럼 잔량 시간 적정량 맞춰서 일액이 안 맺으면 시드름병, 무름병 안 온다. 잿빛 곰팡이도 안 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일액이 맺혀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습니까? 모르면 뭐 절이 좋다 아니 그 아침으로 보고 일액이 맺힌나 안 맺힌나 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무당을 해도 안 되고 구슬 해도 안 되는 건 똑같거든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과학적인 논리로 적용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일화방에 35개 딴 기록이 있는데 그럼 이 자기가 먹고 계속 생산해내는 거죠. 그럼 일화방에서 우리가 계속 따도 괜찮죠? 35개 뭐, 예. 뭐 우리 다 딴 것도 우리 35개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도 이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앞으로의 딸기의 산업은 우리가 고품질 다수학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이 외국에다 수출해서 돈을 벌어와야 되고 그리고 소비자가 편안히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 때문에 소비자가 편안히 못 먹는 가격이죠. 그렇죠. 비싸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과일이 아니니까 양념에 속하는 거죠. 그럼 필수가 아니거든 얘가. 그러면 베트남하고는 1월 1일부터 무관세예요. 그러면 앞으로 무관세가 됐을 때 우리가 견디려면 우리가 팔아야 되겠죠.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딸기가 단단하고 좋아야 되겠냐. 해외 시장에 가서 일본을 이겨야 되는데, 그죠? 그럼
지금 기술로서는 우리가 더 피나는 노력해서 이겨야 되겠죠.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딸기밭에 와서 어떤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인지 그 데이터를 내서 그 중에서 좀 나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계속 서로 교류를 해서 정보를 소통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시값을 낮추라 하는 사람, 높이라 하는 사람 둘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티번에 대해서 또 분분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시를 높여보면 알거든요. 3.5, 3.6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주면 이상 없거든. 그럼 3.6을 바로 올려요. 지금 현재 1점에서 3.5를 올린다, 3.7을 올린다. 해가 있냐면 하나도 없습니다. A동, B동 물 떠가지고 바로 그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양액기가 비료가 작게 들어가서 올리도 안 올라갈 경우도 있어요. 그 벤치리 발브가 다 안 열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러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료를 50% 더 타야 돼요. 양을. 그렇죠. 그래가지고 혼합된 거에 이 시를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혼합된 거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체크해야 되고 100은 체크할 필요 없다. 뭐 똥 싼 거를 체크하면 뭐 소용이 있겠냐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서는 수분은 부족하고 이 시가 조금 높게 나와야 되고 하부에서는 수분은 많고 이 시가 낮게 나와야 돼. 그러면 뿌리가 건강하다 소리거든요. 아래에 이 시를 잘 먹고 있다는 건.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수분이 높기 때문에 너무 높아. 그럼 과습이에요. 그래서 양의 횟수를 줄여야 되겠다는 거죠. 하여튼 유튜브에 나온 것처럼 관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가 환경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조금 더 우리가 더 세심하게 하면 더 우리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 실내 섭을 높이려고 하면 딸기를 많이 심으면 섭이 올라가겠죠. 그럼 밑에다 심으면 되겠죠. 여기다 밑에서 심으면. 근데 막 봄 땡겨 못 땡기겠던데. 비료지 기준서겠지. 비료지 기준서 키가 커버렸어. 그래요. 예. 지금 우리도 다 키가 크거든요. 예, 그렇지. 지금 속에는 지금 작게 올라잖아요. 예. 그럼 앞으로 작은 것밖에 안 올라오게 만들면 되죠. 이 씨를 더 주면. 지금 잔량시가 4점대가 되면 여기 달라붙어 못 커요. 죽었으면 죽었지. 비료를 적게 줘서 키가 크는 거예요. 웃자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씨를 더 올려야 돼요. 그렇죠. 공급은 이 씨는 늘려야 되죠. 그게 좀 의심스러우면 측정기가 있으면 혼합된 물을 타가지고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양의 기계를 한번 돌려버려요. 이 씨를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돌린다고 나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밖에서 물을 떠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종이컵으로 딱 줘가지고 한 일주일 지어보고 이상 없으면 그걸 올리면 된다. 지금 4.0을 준다고 해서 팁번 오는 건 아닙니다. 기공 탈수해서 환기시킬 때 실내 섭이 없어서 온 게 팁번이다. 섭이. 예.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예. 하여튼, 우리가 저의 함양 딸기 쪽에서도 기회를 주신다면 와서 더 이런 많은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